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뒤에 여야 사이에 이른바 내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5년 지역 수건 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상황. 양평 군수와 지역 주민들이 오늘 오전에 비가 오는데도 서울 민주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물려 삼으면서 정치 공세를 펼침으로 해서 급기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타 당시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안추진입니까? 양평군민 분노한다. 고속도로 즉각 재개하라.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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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네, 주민들이 저렇게 비 속에서도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원환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중요한 거는 IC를 설치하느냐, 나들목을 설치하느냐 여부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안에다가 추진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양평 군민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새로 변경된 그쪽에다 설치하자는 의견 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평군만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예타를 받을 때 안 양서면 쪽으로 종점을 하는 안보다는 바뀐 안 그러니까 강상면 쪽을 종점으로 하는 게 훨씬 그 도로를 이용할 양평 군민들이 많아 보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평읍하고도 훨씬 변경안이 가까운 것이고 지금 그 예측치를 보면 원안대로 했을 때는 하루에 1만 6천 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을 할 것이고 바뀐 변경안에 따르면 하루에 2만 2천 대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여서 변경안이 통행량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이 훨씬 많은 안으로 보이는데 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때문에 바뀐 거 아니냐. 그런데 2021년 6월에 당시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와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강화 IC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강화 IC는 지금 변경안으로 하지 않으면 강화면 쪽에 IC를 지금 화면에 붉은 노선 아니면 강화면을 지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IC를 설치할 수가 없다. 그렇죠. 강화 IC는 나올 수가 없는 안이죠. 근데 민주당은 원래 자기네들 의견은 그냥 원안대로 하면서 강화 IC만 놓자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강화면 쪽으로 전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잠정 중단 그리고 원점 재검토 이 상황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동학. 저는 저 데모가요. 이를테면 장소가 좀 잘못됐다. 국토부 장관 집 앞에 가서 하셔야죠. 저 데모를. 그리고 양평 군민을 민주당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제기했던 의혹은 정확했고 지금 사실 IC가 쟁점이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거기에 이 교통 수요도 굉장히 많고 이미 15년 전부터 그러한 논쟁들 때문에 이것들이 쭉 이어져 와서 예타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원래 본 목적인 차가 많이 밀리고 그곳에 몰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도 들여가지고 이 예타 조사도 했던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데에 따른 정확한 이유 이것을 설명하는 게 급선무다. 근데 이거를 양평 국민들을 일부를 모시고 와서 민주당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건 완전히 논점 이탈이거니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저는 좀 물타기로 보입니다. 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강화 IC를 여기다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양평 군민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양평 군수와 물론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여기다 강화 IC를 설치하는 게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위에다가는 파란색 노선은 아예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백지화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강화 IC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강화 IC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환경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보면 이 지금 두 번째 대안 노선일 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시를 설치했다는 게 맞다 그러면 대한노선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침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땅이 저 대한노선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고 쳐도 저 노선 자체가 합리적이라 그러면 이거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만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예컨대 저는 이 기술적으로 분명히 처음에 노선과 대한노선을 따져보면 이게 교통 흡수 효과가 더 대한노선이 높다고 치고요. 네. 경제성도 만약에 좋다고 치면 그다음 환경학적으로도 영향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더 낫다고 치면 두 개 노선을 비교해서 이 두 개 노선을 비교해서 어느 게 낫다라고 일단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을 한 노선 자체가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땅에 영향을 준다 해도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양평 서울 고속도로 자체가 김건희 여사 땅에 혜택을 줘요. 그러면 양평 서울 그 고속도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이냐 아니면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혹 제기를 하려면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해야 돼요. 예컨대 의혹을 갖는다고 쳐요. 그럼 그 의혹이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만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서 그걸 추가해서 의혹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단정한 거죠. 예.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민주당사에 가서 하는 양평구민의 뜻을 민주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대로 추진하든 아니면 기존 노선대로 추진하든 저것은 해당 부처에서 평가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백지화가 오히려 필요하다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건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경기도, 강원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